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호, 동주 형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호와 동주 형제는 7살과 8살의 연년생입니다.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매일마다 형제의 엄마는 해병대 조교처럼 언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씩 핏대를 올리다 보면 저녁이 될 때쯤 기진맥진, 몸도 힘들죠. 하지만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화만 낸 것 같아서 엄마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엄마는 토큰 경제와 타임아웃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토큰 경제부터 사용하고 안 되면 타임아웃을 쓰라는 말에 따라 토큰 경제부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했으면 하는 행동을 우선 정했는데요. 형제끼리 잘 놀기도 하지만 잘 싸우기도 하니까 우선 사이좋게 놀기를 목표 행동으로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사이좋게 놀 때마다 스티커 한 장씩을 붙여줄 것이고 스티커가 10장 붙으면 장난감을 하나씩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도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고 빨리 10장을 붙여 장난감을 갖자고 다짐했습니다. 하루는 꽤 괜찮게 지나갔습니다. 장난감을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때 엄마는 사이좋게 노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면서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하루에만 스티커를 3장이나 붙이는 쾌거를 형제는 이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동주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스티커 붙여줘. 우리 사이좋게 놀았단 말이야. 뭐? 뭘 했는데? 형이 싸움놀이 하자고 했는데 내가 블랙 하고 싶었는데 형이 한다고 해서 양보했어. 야, 뭐 그런 걸 갖고 스티커를 붙여달래. 그리고 엄마가 보지도 못했는데 진짜야? 응, 진짜야. 사이좋게 놀라고 했잖아. 사이좋게 논 거잖아. 빨리 붙여줘. 엄마는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붙여줘야 할 것 같아서 스티커를 한 장 붙여줬습니다. 10분 후 이번엔 동호가 왔습니다. 엄마, 스티커 붙여줘. 사이좋게 놀았는데. 뭘 했는데? 동주가 내 로봇을 때렸는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났는데 참았어. 빨리 붙여줘. 어서. 야, 자꾸 그런 거 갖고 붙여달라고 할래 정말? 엄마가 사이좋게 놀면 붙여준다고 했잖아. 사이좋게 노는 건 좀 더 뭐랄까 그러니까 엄마는 뭔가 느낌은 오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말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왠지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엄마는 이번에 타임아웃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동호, 동주, 이제 너희들 싸우면 저기 생각하는 의자에서 5분씩 반성하게 될 거야. 알았어? 이 말을 꺼낸 지 30분도 되지 않아 동호가 동주를 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호, 아까 엄마가 말했지? 싸우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될 거라고. 어서 저기 가서 앉아. 동호는 잠시 놀란 듯 머뭇거렸지만 이내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1분 정도는 얌전히 앉아있는 듯 하더니 이내 몸을 뒤틀며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동주야 이리 와봐 하고 동주를 부르더니 동주와 묵찌발을 하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동호는 엄마 5분 지났는데 나 가도 되지? 라며 화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스티커 붙이기와 생각하는 의자로 알려진 토큰 경제와 타임아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주 쓰이는 훈육 방법이죠. 부모와 교사로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동우와 동주의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토큰 경제와 타임아웃이 실패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이 토큰 경제와 타임아웃 효과적이긴 한가요? 예, 부모와 교사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멈추거나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칭찬, 격려, 설명해주기처럼 긍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지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방법만으로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동기유발을 시킬 수 없을 땐 보다 강력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네. 바로 그게 토큰 경제입니다. 토큰 경제는 사회적인 칭찬이나 관심보다 더욱 강력한 보상을 통해서 네. 아이의 행동을 다루는 것으로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아이를 수능하게 만들죠. 토큰 경제 시 제공되는 보상들로는 실제적인 물질적 보상, 네. 먹을 거를 준다거나 네. 용돈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오늘 밤은 게임을 1시간 하기 이런 특권 등도 있어요. 이러한 토큰 경제로도 아이의 행동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네. 이때는 논리적 결과의 한 유형인 타임아웃을 사용하게 됩니다. 타임아웃은 아주 강력한 훈육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따라서 사실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는 거죠. 타임아웃은 심한 떼쓰기나 습관적인 반사회적 행동처럼 아이들의 뭔가 파괴적이고 파탄적인 행동을 다룰 때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들인데 왜 이 형제의 어머님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게 된 걸까요? 어머님이 뭔가 실수하신 건가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전에 정교하게 계획되고 주의 깊게 시행되어야 해요. 그냥 스티커 띡 하나 붙여주는 거로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다룰 것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해요. 네. 근데 사례에서 엄마는 매우 애매모호하게 행동을 정의했어요. 가령 사이좋게 놀기. 네.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죠. 또 타임아웃의 경우는 타임아웃 장소에 대한 고려가 신중하지 못했고요. 네. 또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어요. 타임아웃은 아이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나 상황으로부터 떼어놓는 건데 타임아웃 장소에서 앉아가지고 막 동생이랑 얘기 나누고 네. 거실이 훤히 보이고 텔레비전까지 보이는 이런 타임아웃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교수님. 그렇다면 동우와 동주 형제를 위한 토큰 경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각각의 아이들을 위한 토큰 경제를 계획하세요. 동호가 지켜야 할 일들, 동주가 지켜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을 적어놓고요. 그 밑에는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써놓습니다. 네. 처음에는 1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한데요. 예를 들면 1번은 때리지 않기. 하루 동안 한 번도 때리지 않으면 스티커를 1개 받는다 라고도 명시해놓고 네. 두 번째는 양보하기. 양보를 하면 스티커를 1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이와 함께 스티커를 모으면 받을 수 있는 보상 목록을 메뉴판처럼 만들면 되죠. 네. 1번은 너가 하루에 한 번도 안 때리면 스티커 받는다고 하니까 요거는 약간 정산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저녁 먹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한 번도 안 때렸는데 그럼 쫙 붙여주는 거고요. 네. 양보하기는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때 즉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바깥에 나와 있어서 붙여줄 수 없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 두었다가 아까 볼펜 갖고 다니면서 손등에 이렇게 좀 기록해 놓으셨다가 집에 돌아와서 붙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그렇군요. 근데 이 타임아웃 할 때는 또 애들이 막, 배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어디가 아프다,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들이 이런 타임아웃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해요. 여러 가지 이제 핑계, 필살기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죠. 가장 많이 하는 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 쌀 것 같다. 아니면 엄마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엄마 미워. 뭐 이렇게 협박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의자에 많이 앉히는데 의자를 막 움직이거나 넘어뜨려고 하기. 또 아파서 막 토할 것 같다라고 겁주기. 네. 피곤하거나 배고프다고 불평하기. 요거 되게 많이 해요. 네. 이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타임아웃에서 면제해주게 되면 요거 버릇처럼 맨날 쓰게 되고 타임아웃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네.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할 때는 가볍게 반영해주고
하기 싫은 거거든요. 네. 그냥 아유 좀 여기 있기 싫구나 이렇게 반영해 주거나 그냥 무시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타임아웃 시간을 채우도록 합니다. 간혹 어떤 아이들은 내가 말만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하네 라고 생각해갖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거나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중간에 치우지 마세요. 더러워도 자기가 더럽죠 뭐. 네. 타임아웃 시간까지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시간을 다 마친 후에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면 돼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의자에 앉는 것을 거부하거나 의자에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의자 자체가 또 갈등의 또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바닥에 청테이프 같은 걸로 영역을 표시해주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하는 식의 변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가정과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훈육과 학대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만일 위협이나 수치심을 주는 수단으로 타임아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모나 교사가 쉬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사용한다면 바로 이것은 방임과 학대가 되는 거죠. 타임아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아이를 대해야 할 때는 아이 몸을 잡거나 이끄는 것처럼 신체적인 개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나 교사가 감정적으로 대할 경우에는 아이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지도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성인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타임아웃을 시행할 때 성인이 지나치게 흥분했거나 아이를 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먼저 성인이 자기 자신을 타임아웃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잠시 떨어져서 심호흡을 한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안정시킨 후에 지도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토큰 경제와 함께 마지막에 당부하신 올바른 타임아웃 사용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